네, 금요일에는 황희정승이 옵니다. 출연자들의 성과 이름을 따서 황이정승이죠. 개그맨 황현희 씨 그리고 이종훈 스포츠평론가 정상근 미디어 전문 기자 변함없이 세 분 잘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생각해보니까 8월 마지막 금요일이래요. 그러네요. 네, 8월 네네. 끝나갔어요. 네. 곧 올해도 끝나겠죠? 이렇게 가다가는. 그렇죠. 뭐 다다음 주 추석 지나고 시간이- 추석이 왔다 얘기하고 나면 이제 네. 그다음에 뭐 연말 오겠죠. 어젯밤에 문을 열고 자다가 처음으로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저 춥죠, 밤에는 네네, 이제 정말. 문을 좀 잠그고 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정상 기자는 올 여름 뭐 잘 버티셨습니까? 그나마? 저는 네. 작년에 비하면은 정말 여름도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 정말 더웠죠. 그렇긴 해요. 작년에 예. 너무 더워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김태리 님이 벌써 불금이네요. 황희정승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을이 왔어요. 우리나라 시국이 빨리 청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자 주셨고요. 주말레님도 문자 주셨어요. 황희정승을 볼 수 있어서 금요일이 좋다. 네. 네,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악플도 가끔 달리나요? 이게 좋은 것만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나름 거릅니다. 네. 앞을 많아요. 그래서 많이 걸러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아요? 굉장히 많이 거른다고. 아니, 네.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를 네네네. 그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보도자료 주시더라고요. 네네. 그 밑에 보면 다 악플이에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얘기를 꺼냈네요. 네. 예, 웬만하면 안 보는 것으로. 미안합니다. 네. 황희정수 여러분과 이번 한 주 동안 또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쾌하게 또 유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분 모습 보시고 싶은 분들은 MBC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혹은 이승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좀 지겨워졌어요. 조국 법무장관 후보 관련 뉴스. 네. 말하는 사람, 보는 사람, 듣는 사람 다 이제 지쳐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이번 사태를 보면서. 글쎄요, 뭐 한 3주 정도 된 것 같죠, 이제. 예, 이거 3주 하면서 계속 이제 포탈 메인이나 뭐 뉴스에서도 계속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는 정말 의혹이 좀 해소돼야 되지 않나. 이제 검찰도 들어왔고 이제 뭐랄까 수사도 좀 시작한 마당에 이제는 청문회도 좀 열리고 네. 뭐 증인 채택이 안 된다고 해서 뭐 청문회 계속 뭐 안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의혹이 좀 뭐 걱정하는 의혹에 대해서 좀 해소도 하고 이제 좀 제대로 좀 뭔가 수면 위로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종훈 평론가 어떠셨어요? 저는 이게 뉴스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속이에 원하는 목적을 다 달성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새누리당은 조국 뉴스가 추석 밥상까지 올라가기를 원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뉴스를 계속 끌었던 것 같고 자유한국당이죠. 네, 네. 예전 이름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그런 의도를 뭐 달성한 것 같고 반대로 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뉴스들이 계속 쌓이면서 피로감이 지금 느껴지잖아요. 국민들이 그렇죠. 이제 네. 좀 지겨워진다는 얘기를 아까 하셨지만 지겨워하는 분들 많아요. 네. 실제로.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이 의도하는 대로 추석 밥상까지 조국 이슈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게 길어지면서 피로해지니까 음. 뭐 나쁠 거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새누리당을 좋아하시나 봐요. 예전에 제가 한국당 자유한국당. 예전에 뭐 당원이었습니까? 예전에 새누리당 민자당 시절에 새누리당 시절에 제가 국회에 있었으니까 아.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불렀던 이름들이 익숙한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민노당도 가끔씩 나와요. 저는 한나라당이라고 한 두 차례 얘기했다가 네. 아주 혼났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예, 여기서 아주 나이가 예전에. 나오는 거죠, 나이가. 예. 죄송합니다. 네네. 얘기 괜히 공화당은 안 나와요. 정상근 기자, 네. 이런 바쁜 와중에 그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죠 준용 씨가 네네. 조국 후보자 딸을 향해서 올린 글이 화제였어요. 일단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뭐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의 자식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자식의 실력과 노력이 폄훼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이다. 네. 분명히 그는 나름대로 그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을 텐데 그간 충분히 훌륭한 성과를 이루며 살아왔음에도 사람들은 그의 노력을 말하지 않고 그의 부모만 말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은 작동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일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란 건 알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은 그 최소한 더 이상 실명은 까지 말자. 이런 얘기. 그리고 이 당사자가 이 글을 본다면 뭐 이제 숨죽이며 다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된다. 원한다면 목소리를 내도 된다. 네. 뭐 이건 부당한 게 맞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경험자로서 정말 그렇죠. 한 줄 한 줄 써내려간 그게 느껴지죠. 자신의 네. 경험이 정말 한 땀 한 땀 묻어나는 이야기들이었죠. 네. 경험담이죠, 본인 그야말로. 스스로 문준용 씨 스스로가 정말 수많은 의혹과 그 의심을 받아왔었고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도 참 피해를 봤다라고 얘기해 네. 왔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조국 후보 딸을 보면서 남일 같지 않고 자신이 느꼈던 일들이 다시 한번 떠올랐을 거예요. 네. 그리고 조국 후보 딸에게
힘들어하는 게 분명하니까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아마 이런 글을 쓰지 않았나. 동병상련의 뭐 아픔을 나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렸을 때부터 뭐 가족을 누가 욕한다거나 뭐 이제 나이가 먹어서는 누가 제 앞에서 자식 욕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정말 분노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좀 느껴지는데 가족이 법적으로 잘못한 건 없는지 검증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청문회까지 증인으로 부른다. 요거까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네. 근데 그 청문회 안에서도 의혹 해소가 안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검찰 조사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조사에는 반드시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런 얘기예요. 여의도에서는 어떤 얘기하냐면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마라.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얘기하는데 가족을 그렇게 보호하고 싶으면 정치하지 말아야지. 선출직이나 네. 장관이라든지 이런 청문회를 거치는 자리를 가려고 하면 안 되지.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가족을 공격하는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조국 후보의 가족을 공격하시는 분들은 네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장관 자리라는 것은 이제 본인의 그런 좀 의지나 아니면 네. 이제 뭐 능력을 이제 검증하는 자리이지 이 가족들에 대해서 일일이 검증하는 건 아니니까 네네. 물론 그 가족이 이 후보자의 뭔가 이제 불법성과 연루가 돼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뭐랄까요? 하여튼 마치 이 조국 후보자의 자녀가 뭐 네. 공부를 뭐 엄청나게 못했던 것처럼 네, 근데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많이 꼴찌했대잖아. 예. 정말 가짜 뉴스로. 가짜 뉴스로 네, 있었죠. 가짜 네. 뉴스. 예, 근데 뭐 그냥 가짜 뉴스가 드러났고 사실 이 가짜 뉴스라는 게 그냥 뭐 3분 정도면 퍼지는데 네. 이거를 또 없애거나 이제 바로 잡는 데는 뭐 3년이 지나도 모자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런 악의적인 가짜 뉴스 뭐 근거 없는 소문들이 퍼지고 있는데 좀 어떻게 좀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조국 후보 관련돼서 이제 의혹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네. 보면서 야 우리 언론들이 참 장사하기 바쁘구나. 그건 뭐 정말 어쩔 수 없죠. 인터넷 예. 조회수 클릭수를 높이려고 네네. 제목을 아무 내용도 없는데 단독이야. 단독 붙이고. 단독은 정말 제가 예전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제 결혼도 단독으로 누가 냈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고 누가 궁금해한다고 제 결혼에 대해서 황현이 결혼 단독 뭐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에요. 네, 속보는 아무도 안 쓰기 아니었어요? 때문에 단독은 단독이 아니었어요. 아, 물론 실검 뭐 상위까지 갔지만 네.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그 언론의 행태들 그런 거는 좀 지적을 좀 해도 그러니까 되겠죠. 정치권에서 뭐 카더라를 가지고 와서 아닌 말고식으로 공격해요. 근데 네. 언론은 어떻게 보면 이걸 검증해 줘야 되잖아요. 네, 네. 맞다 틀리다 검증해 줘야 되고 팩트인지 아닌지를 가려줘야 되는데 CCBB를 가려줘야 되는데 언론이 그걸 받아가지고 더 부풀려요. 받아쓰기 하고 부풀리게 하고 네. 또 하나 이건 경쟁하듯. 정말 네. 우리나라에만 있는 좀 특성인 것 같은데 사실 그러니까 뭐랄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신문이 나왔을 때나 아니면 네네. 아침 저녁 뉴스를 통해서 접했을 때는 이게 하루 걸러서 이슈들을 정리할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다음 날 아침에 나오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보는 간판 보고 독자 또 대응책도 입장에서도 만들고 그랬죠. 보는 독자 입장에서도 뭐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 기사를 쭉 봤단 말이죠. 네. 뭐 어떤 의혹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답변까지 보고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이제 포털을 통해서 뉴스가 소비가 되고 이 포털을 통해서 언론들이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네. 계속해서 기사를 보내는 거고 그렇다면 의미가 없는 기사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네. 이 기사가 또 저기 있고 저 기사가 저기 있고 또 거기 또 단독 있다 뭐 토시 하나 바꿨다고 단독이 들어가 있고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장사가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는 왜 이렇게 의혹에 집중을 하는 것이냐. 사실 그 뭐 정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연예계 문제나 뭐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의혹 제기가 돼서 이제 경찰의 조사 과정에 있으면 거기에는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만 네네. 결과가 나오니까 법정에서 이제 판정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무죄 판정, 뭐 판결이 나왔다. 그리고 거기서 집중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사실 없죠. 그런 거를 좀 정정보도 한 줄 생각을 내주잖아요. 예, 그걸 좀 그리고 이 언론 뭐 여기 언론에 계신 기자분도 계시고 이 자체가 저 MBC가 언론이지만 이 정정보도 내는 것을 정말 극도로 자존심 상해합니다 언론들이. 근데 그건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정정보도 확실하게 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뭐 네. 그런 생각 좀 들어요.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 정정 보도는 굉장히 꺼리죠. 네. 언론사들이 다 그렇고 본인도 네. 좀 꺼리시는 편이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요새 기사를 안 써서 그냥 1인 미디어 혼자. 정상할 네. 게 없어요. 잘못 질문했네요. 예, 예, 수밖에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그 어제 국정농단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최순실 씨 그 지금 계신 곳에서 뉴스를 다 봤나 봐요. 봤겠죠, 네. 아무래도. 조국 후보자 딸을 비난했다고 하는데 정상근 기자 어떤 내용이죠? 네, 26일에 이 최순실 씨가 뭐 선고를 앞두고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네. 그 여기에 따르면 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팩트가 다 나오는데도 뭐 아니라며 큰 소리를 친다. 이 조국 후보자가 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러냐라는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뭐 내 딸은 메달이라도 따려고 노력했지만 또 조국 딸은 거저 먹으려고 했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이거 합니다. 댓글인데.
이게 결국에 기사를 보고 쓴 게 아니라 댓글을 보고 쓴 예, 건데. 이분의 얘기는 그냥 내가 억울하다. 예, 쟤도 잡아 넣어라. 내가 억울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흘려서 얘기한 것 표질관. 같아요. 예, 별로 뭐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네. 가짜뉴스가 이 구치소 안에서도 횡행하다고 느낄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조국 후보 문제 같은 경우에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없어요. 조 후보나 뭐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 당시에 제도가 그랬으니까요. 네. 근데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 제도의 그 불합리성과 부조리를 그렇게 열변했던 사람이 네네. 그 제도를 누구보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활용했다. 네. 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최순실과 정유라는 좀 다르죠. 많이 다르죠. 케이스는. 네. 케이스는 다르죠. 이 정유라 씨는 아예 없는 전형을 만들었죠, 정유라를 거기는. 위해서 만든 거기는 그런 네. 사례입니다.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되는 거고 네. 여기는 제도를 네, 있는 활용했다라고 전형을 하기도 좀 애매한데 어쨌든 뭐 그러니까 기득권만이 유리하게 특권을 활용할 누렸죠, 수 있는 특권을. 제도가 네. 있었고 네. 그 제도를 이 사람들은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충실하게 활용을 했던 거고 뭐 이런 그렇죠. 상황이죠. 당시에 그 제도가 만들어진 그 과정이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함께 들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걸 네. 뭐 그때의 제도의 혜택을 본 거지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조 후보 측 관계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조 후보 딸의 은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네. 특권인 건 분명히 인정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국 특권이었잖아요. 후보가 굉장히 좀 인기를 얻었던 부분도 사실 그 도덕적인 면, 그러니까 20대들이 굉장히 좀 그런 면을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바뀔 수 있는 세상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에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네. 20대들이 좀 분노를 하는 것이 그 아닌가. 실망감이 네, 컸다. 그런 것 그 같습니다. 부분도 있겠죠. 네네. 지금 그 조국 교수 딸이 다녔던 한영외고 영어 교사 지금은 그 미림여고 교장 선생님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분이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나 봅니다. 이정 네네. 평론가. 네, 뭐 일단 영어 공용화 시대에 혜택을 받았지 특혜를 받은 건 아니다. 그리고 뭐 논란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정말 뭐라도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데 네. 이렇게 비난받을 정도 잘못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렇죠. 뭐 현재 뭐 서울 미림여고 교장 선생님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조 씨에 관한 논란을 지켜보고 안타까워 뭐라고 하고 싶었다 이러면서 조 씨는 이렇게 비난을 받을 정도로 잘못하진 않았다라고 강조하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특혜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특권 측만이 누린 특혜는 맞아요. 그 제도는 제도는 네. 제도 자체의 성격이 특권이었죠. 그렇죠. 네네. 가진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였으니까.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 그 일종의 뭐 특권이라고 하는 게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어를 잘하면은 뭐 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해외 유학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 분명히 있는 집에서 가능한 거지. 근데 사실 특별 전형은 저희 때도 있었어요. 농어촌 특별 전형도 있었고 사실 만학도 특별 전형도 있었고 그런 네. 종류의 특별 전형이 굉장히 좀 확대된 것뿐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럼 근데 그거를 그거를 정말 아무 잘못이 근데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니야 잘못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이용한 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불법이냐? 사실 근데 불법은 저는 아니에요. 불법이라는 얘기 한 적 없어요. 불법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걸 이용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의 그 심리적으로 20대들이 좀 분노를 가하는 부분은 이해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민주당 쪽에서 자꾸 이게 불법이 아니니까 괜찮다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도 과연 맞는 것인가? 또 한편으로는 불법이 아닌데 우리의 기분이 상했으니까 국민 정서법상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퇴해야 된다. 이것도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검찰이 참전한 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확실하게 그렇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습니다. 원인 규명을 검찰이 예. 정확하게 하면 그게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사실 생각도 냉정하게 들어요. 말하면 이럴 네. 거예요. 막 이게 조국이라는 후보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였다면 네. 아마 딸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면 이렇게까지 불거지 뭐 시끄럽게 만들지도 않았겠지만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도 네. 후보자가 송구스럽다, 죄송하다, 몸을 바짝 낮추면 네. 넘어갔을 거예요. 일전에 근데 이게 이제- 조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얘기할 게 너무 뜨겁죠. 많아가지고 네. 너무 아유, 뜨거워졌어요. 참 소재가 네. 너무 많아요. 예. 잠시 식힐 겸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2018년 금감원 제품 매출 공식 기준 12년 연속 국내 1위 상신 브레이크 하드론. 당신이 해외 주식을 마음에 두는 순간 글로벌 전문가의 컨설팅, 글로벌 리서치 센터의 분석, 11개국 글로벌 네트워크의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인프라가 함께 움직입니다. 당신을 위한 글로벌 팀플레이 미래에셋대우.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5, 4, 3, 2, 2, 2. 웰컴 투 더샵. 송도국제도시 IBD 중심에 기대 그 이상으로 돌아오다. 더샵 프라임뷰, 더샵 센트럴파크 3 8월 오픈 예정. 1833-2525 포스코건설. 이 가구 어디서 샀어? 쿠폰 국제가구 전시회에서 샀지. 아, 쿠폰 국제가구 전시회. 세계적인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도 참여한다며? 그래, 나 완전 팬이잖아. 올해도 많은 국내 가구와 독특한 해외 가구가 참여하겠군. 그럼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일산 킨텍스로 오세요. 경품은 덤. 라디오가 이토록 좋아지면 이야기는 더 생생해지고 음악은 더 또렷해지며 우리 삶은 더 빛나기 시작합니다. 눈부신 하루의 시작, 표준 FM, FM4U, 올댓 뮤직, MBC 라디오. 95.9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똑소리 나는 시사 토크쇼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듣고 계시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의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미니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금요일에 만나는 황희정승, 개그맨 황현희 씨, 이종훈 평론가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많이 주셨어요. 0365번님, 우리는 악플은 안답니다. 이렇게 멋진 분들이 나오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정상근님, 이종훈님, 황현희 씨 브라보 이런 단어, 브라보란 단어 참 오랜만에 들어요. 네. 6407번님, 요즘 황현희님 공부 많이 하고 나오신 티가 팍팍 나요. 네, 지난주에 진행을 하시더니. 그러니까요.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네, 예. 그리고 이동건님, 황현희 씨가 장동건 씨보다 잘생김, 이거 악플이죠. 네, 이게 전형적인 이거는 황현희 씨 죽이는 거죠.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돌려가기라고. 예. 네, 윤태성님, 이종훈님은 연예인 성동일 씨 닮았어요. 친동생이신가요? 저 송동일 씨, 윤재분 씨. 네. 아, 송동일 배우, 윤재분 씨. 윤재분 배우. 닮았네요. 그렇네요, 그분 얘기 진짜. 참 많이 들어요. 네네네. 그리고 2482번님, 악플 제가 달아드립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새누리당 아니고요. 황현희 씨, 개그 좀 열심히 하시고요. 네네. 정불리는 사랑합니다. 뭐지? 굉장히 이건? 편파적인. 예. 저한테는 악플이네요. 정분리를 돌려가는 거죠. 네. 그렇죠. 돌려가기 한 아니요, 거죠. 그냥 그대로 예.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정상근 기자가 뉴스를 또 준비해 오셨죠? 오늘은 어떤 걸까요? 네, 뭐 김제 마늘밭을 능가하는 도박 수익금 이런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대체 최근에 얼마길래? 정말 가장 김제 마늘밭. 화제가 된 뉴스였는데 네. 이 경찰이 1조 7천억 원대의 판돈이 오간 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1천억 원 이상의 이 부당이 등을 챙긴 네네. 일당을 적발을 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사건으로 총 7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이들이 있던 곳에서 압수한 불법 수익금의 일부가 무려 현금으로 153억 원 상당이나 됐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2011년에 이 김제 마늘밭에서 110억 원대의 불법 도박 수익금이 발견된 바 있는데 이를 네네. 넘어서는 규모고요. 5만 원짜리 현금으로 30만 장이 넘게 있었다라고 5만 합니다. 원권이 왜 없나 했더니 여기 나가 있어. 30만 장이요? 와. 이게 박스로 쌓아놓으면 도대체 얼마일지 상상이 안 가는데. 가늠도 안 가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상상이 안 가네요. 300kg였대요. 이 돈의 무게만. 돈만. 네. 300kg. 이종훈 씨가 2명 있는 약간 느낌일 수 있겠네요. 그거보다 더 많죠. 더 많네요. 네. 정상훈 기자랑 저는 혼자 있으면 되나요? 둘이 같이 있어요. 네네. 네, 스스로 디스해 주시는. 네. 세 분 혹시 도박 혹은 도박 비슷한 거 해보셨습니까? 저는 유일하게 못하는 게 이 도박은 잘 못해요. 그러니까 고스톱도 못 치는데 예전에 한번 가서 이제 게임 뭐 이게 돌아가는 거 뭐죠? 그거 번호에 이렇게 룰렛. 그거 이렇게 하다가 굉장히 좀 많이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나는 여기 적성이 없구나. 네, 이거 소질이 없구나. 이거 놀러 가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화가 나더라고요. 안 맞으면은. 그래서 네. 좀 못하겠어요. 예. 저는 뭐 화날 틈도 없었어요. 예전에 그 해외 그 휴양지를 갔다가 네. 네. 호텔에 카지노가 있어서 들어갔다가 10,000원짜리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했는데 3분 만에 끝났어요. 화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어요. 순식간에 순삭이네요. 예. 네. 어때요? 이종훈 씨는 혹시 혹시 왜 해보셨습니까? 혹시 느낌 있어요. 전문가 예. 느낌이에요. 네, 문제 있어요. 아니, 뭐 인터넷 게임 싫어요. 뭐 싫어요. 저 기본적으로 이제 뭐 포커라든지 뭐 고스톱이나 이런 거 좋아하지 않고. 네. 근데 예전에 그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룰렛이나 뭐 슬롯머신 같은 건 해본 적은 있죠. 재미삼아. 네, 네. 네. 근데 슬롯머신에서 한번 돼가지고 네.
그 주변 일은- 사람들 쓴 돈이 더 많아요. 딴 그렇습니까? 돈보다. 네. 심하게 되셨나 봐요. 법으로 걸리는 건 아니죠? 예. 아니요. 네네. 법으로 걸릴 만큼 따지는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도박을 하길래 이렇게 큰 돈 벌었는지 모르겠네요. 경찰이 1조 7천억 원대 판돈이 왔다고 밝혔는데 이거 불법 아닙니까? 당연히. 판돈 1조 7천억 원 이게 거기 돈이 왔다 갔다 해도 다 잡혀요. 그러니까 그 돈이 그러니까 1조 7천억의 규모의 돈이 들어간 건 아니고 그 1조 네네. 7천억이 한 계속 이제 번에 왔다 된 게 갔다 아니죠? 거래되고 예. 하면 누적된 그게 총 누적된 양이죠. 총량으로 네네. 1조 그렇죠. 7천억이 네. 되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이건 불법이죠. 당연히 불법이죠.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 불법 도박 사이트 때문에 골머리를 오랫동안 알아왔는데 네. 이게 대부분 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요. 추적이 안 되게. 예, 그 운영 자체도 이제 해외에 사무실을 내고 하거든요. 네, 네. 또 이번에 적발된 일당도 그 베트남 등 이 해외 서버를 두고 좀 이렇게 홈페이지를 그냥 도박 사이트로 만든 게 아니라 무슨 네. 옷 파는 것처럼 아, 혹은 이제 그것도 통신사 위장을. 사이트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해서 네. 그 우회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도록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 그 핸드폰이나 뭐 메일 주소가 어떻게 유출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문자 이런 거 오죠. 되게 많이 와요. 문자로 도박하라고 전문가 얼마 충전해주겠다. 네, 역시 네. 문자도 전문가를 몇 알아보네요. 배로 주겠다. 네. 뭐 사다리 할래 뭐 이러면서 계속 와요. 아 근데 이게 성인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청소년들에서도 이거 한번 좀 취재한 걸 봤는데, 그러니까 스포츠에다 이제 돈을 거는 사설 이제 업체들을 그래도 많죠. 친구들끼리 네, 개를 비슷하게 하는 것처럼 아. 모아가지고 서로 판돈을 대주면서 하는 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스포츠 도박은 예. 잠실야구장 옆에 가면요. 네. 커피숍들 잠실야구장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가면 네. 중고생들 다 앉아서 그 얘기해요. 그렇다면서요. 아, 그래요? 그리고 요즘 10대들이 비트코인 게임이라고 불리는 또 소셜 그래프 게임을 또 즐겨한다고 그래요. 네. 예. 소셜 그래프 게임이란 게 이제 복수의 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이 비슷한 장르의 도박성 짙은 게임을 장르적으로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임은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거친 후에 현금을 입금해서 네. 사이버 머니로 바꾸고 또 이걸 필요에 따라서 출금할 수 있는 구조.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되게 구조니까 쉽게 네. 예,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나저나 그 돈을 압수한 경찰 그 돈을 어떻게 보관을 합니까?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으로 네, 합니까? 은행으로 갔는데 이미 네. 갔어요. 갔는데 이게 30만 장이나 되니까 네. 은행원 분들이 이거 세는데 여간 힘들지 않았나 봐요. 그렇겠네요. 이거 어차피 뭐 기계로 기계가 돌려도. 세긴 하는데 네. 30만 장이나 되니까 계속 올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네. 몇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압수물은 경찰서에 보관하잖아. 그러니까 은행에다 맡긴 거죠. 근데 대신. 이번에 근데 어차피 경찰청 그건 계좌에 넣는 예, 거죠. 그럼 국고로 이자 환수가 붙나요? 됩니다. 이자 붙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글쎄요. 디테일까지. 아니 그게 입금하면 이자 붙을 거 아닙니까? 근데 확인해 국고로 봐야죠. 환수가 국고 되기 환수인가요? 때문에 어. 예, 그러니까 아니, 이게 은행은 이자를 줘야 돼 말이야. 은행에 예금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제 국고로 이제 환수가 되는 거죠. 아니요. 보관료를 줘야 돼? 좀 궁금하네. 보관료. 예. 은행 금고에 뭐 맡기면 돈 주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딴 데로 흘러가고 아, 있어요. 진짜. 네. 아, 제가 괜한 이자 얘기를 해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다음 뉴스는 뭘까요? 네, 이 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서 이 두발 복장 검사 그리고 소지품 검사를 언급한 내용들이 아예 삭제가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교육부는 이 조항이 이 본래 입법 취지와는 달리 마치 해당 사항들이 학칙에 반드시 이 기재해야 하는 것처럼 현장에서 오인되고 있다라면서 이 개정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두발 복장 검사, 소지품 검사 이런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학교에서 알아서 규정을 할 문제라는 것이죠. 네. 그러나 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학생 생활지도 체계가 붕괴가 되고 또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될 것이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 분 뭐 이게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하나 정도의 기억식은 다 있을 텐데 아유, 뭐 혹은 제가.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뭐 머리카락 길이, 복장 이런 거 많이 이게 좀 연배가 비슷한가요? 네네. 어떻습니까? 아, 많이 다르죠. 그래서 큰 많이 형님들인데요. 다릅니까? 아, 예. 그렇습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예. 이 세대기 때문에 박정희 네. 때는 어땠습니까? 때는 잘 모르겠어요. 전두환 때는 압니다. 전두환 네네. 노태우 때는 압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구나. 고1 때 머리가 스포츠 머리를 짧게 했어야 됐잖아요. 네, 네. 짧게 했어야 되는데 좀 길었나 봐요. 길어서 선생님이 가위로 끝부분을 이렇게 잘랐어요. 그 다음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다음 날 제가 그냥 소위 빡빡 밀고 갔거든요. 화가 나서. 그럼 반항한다고 반항. 그러죠. 네, 그래서 예. 정말 죽도록 맞았습니다. 교실 칠판에서 맞기 시작해서 교실 뒤편까지. 아, 옛날에 맞으면서 그랬어요, 진짜. 저희가 이제 교련 마지막 세대예요. 네, 제가 네. 80년생이거든요. 1980년생인데 네. 저희까지 마지막으로 머리를 잘렸어요. 근데 이제 머리를 잘릴 때 뭐 이렇게 뭐 가위로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네. 꼭 이 선생님이 그 녹슨 거 있잖아요. 그 이발소에서 쓰는 거 이게 샥샥 소리 나는 거. 그걸 또 녹슨 걸로 이게
네. 깎잖아요. 그러면 네. 머리가 뽑힙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땜통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방송 용어인지는 모르지만 네. 쥐어 뜯거든요 이게. 예, 쥐어 뜯어요. 그래가지고 가위의 역할이 전혀 안 되는 거군요. 예, 가위 역할이 아니라 거의 뭐 고통과 예, 아주 좀 말씀하시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예. 아니 근데 정성 네. 기자는 왜 말 안 해? 이러면 저요? 본인만 지금 모범생 같잖아. 뭐 우리 저는- 뭐가 돼? 저는 한참 자유라될 시대여서. 그렇습니까? 근데 저도 사실 머리를 자른 적이 있어요. 네, 가위로 이렇게 자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저도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 분위기에서. 저 혼자만 여성분도 여자니까. 자른 적 있어요? 아니, 네. 가차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 머리 귀미 3cm라고 해가지고 저희 네네. 학교에 규정이 있었거든요. 네네. 교복도 6년 내내 입고 다녔는데 아, 그래요. 선생들이 이제 불신 검문 해가지고 네네. 수업 딱 끝나기 한 5분 전에 들어와요. 네네. 가위 들고 진짜 들어와서 어. 저 뒷머리 한 3cm 잘렸어요. 아, 여기서 그래요? 요 위치로 잘라와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옆을 자르는 것도 아니고 뒷머리를 자릅니다. DJ님 죄송한데 좀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조금 됐어요. 이렇게 연식이 좀 돼가지고. 여기도 네. 이제 전두환 예. 노태우 씨. 여보세요. 거기는 아니고요. 네. 서둘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군사 독재가 임금스러웠습니다. 네. 문민정부 이전에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좀 자꾸 옆으로 새는데 괜한 부동을 죄송합니다. 파지 마시고. 네. 예. 교육부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바꾼다는 건지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구조 1항을 보면 이 학교 규칙에 학생 포상 징계 그리고 징계 외 지도 방법, 네. 뭐 두발 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딱 그 규정을 해놓으면은 네. 학교에서도 아 이런 거를 다 해야 되는 거구나, 학교 규칙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네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게 입법 취지가 뭐 이게 두발 용모 그 교육 목적상 필요한 뭐 소지품 검사 이런 네. 것들은 그냥 학교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네. 이렇게 시행령이 나와 있으니까 학교가 마치 해야 되는 것처럼 네.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학칙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빼면 뭐 학교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네. 하겠다라는 근데 이제 취지입니다. 체벌 문제를 비롯해서 이런 생활 지도와 관련돼서 이런 그 좀 학생들이 한우를 보낼 만한 이런 안들이 나오면 꼭 네. 등장하시는 분들 있죠. 교총. 네. 교총에서 있죠. 어김없이 이번에도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학생 지도가 더 그렇죠. 어려워질 거다. 음. 혼란이 가중될 거다. 반대한다. 아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제가 이제 마지막 세대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깎이고 이제 네. 선생님한테 구타를 당했던 구타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 사랑의 매를 당했던 네. 마지막 세대로서 말씀드리지만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음. 이런 구태여한 이런 오래된 이런 지도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두려고 한다. 더 이상 정말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제 지체하지 말고 이런 거 자체를 자율에 맡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게 해요. 네. 예. 이 인권위에서도 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어긋난다 이렇게 판단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 파마를 하든 염색을 하든 학생의 용모는 이 본인이 네,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럼요. 뭐 신체적 네. 자유가 뭐 보장이 돼 있으니까요. 네. 또 행복 추구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인데 뭐 지금 이제 이게 안 돼 있다라는 지적이 나온 적이 있었죠. 아니 근데 교총에서 지금 이거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어느 정도 얘기가 듣는 게 사실 휴대전화를 지금 일괄 수거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헌법 10조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에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 위배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18조의 통신의 자유에도 위배되는 거다라고 해서 네. 빼는데 그럼 휴대전화를 학생들이 다 갖고 있게 되나요? 학생들이 갖고 있게 되냐고요? 네. 뭐 안 거두면 갖고 있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안 이게 헌법이랑 충돌한다는데 지금 뭐 군대에서도 휴대전화 갖고 있는 상황에 학생들이 휴대전화 안 갖고 있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이 시행령의 취지가 네. 그 학생들한테 뭐 휴대전화를 뭐 수업 중에도 사용하게 하라 뭐 이게 아니, 아니라 그건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규율을 내 만들어야 말은- 되는 거죠. 그 안에서. 그건 이제 내 학교 말은- 자체적으로 규율을 만드는 거죠. 학교가 이걸 일괄 수거하는 거를 하게 되면 이게 헌법과 충돌하게 되는데 네. 앞으로 학교는 이 부분만은 뭐 수거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규율을 통해서 그건 이제 뭐, 예. 두발 규정과 이거는 뭔 학교 규율이 상관입니까? 헌법과 충돌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헌법과 충돌될 게 없죠. 이게 충돌될 건 없고. 헌법같이 나와요 여기서. 예. 이분들이 왜 싸우고 계신지. 네. 그나저나 궁극적으로 이 뭐 두발이나 이런 거를 학교에서 이렇게 강제, 그러니까 우리들 어렸을 때 당한 것처럼 네네. 그런 것들이 지금 뭐 효율 왜냐면 이게 극단적으로 그래도 좀 필요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저는 그 나름의 또 합리적인 뭐 논리가 있다고 보고 이거 해봤자 이제 더 이상 효율성이 없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치관의 차이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게 머리를 이렇게 짧게 뭐 두발, 흔히 뭐 말해서, 핸드폰 네. 다. 네. 이부발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빡빡머리로 깎아머리로 네. 자르고 뭐 교복 입히고 이게 다 일본의 잔재 문화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군대의 잔재 문화라고 보고 이거를 아직까지 이렇게 그들에게 주입시키고 머리를 자르면 뭐 규율이 좋아집니까? 갑자기 뭐, 성적이 예. 나아집니까? 뭐 성적이 이런 나아집니까? 뭐가 질문이군요. 달라집니까? 네. 그들의 자율에 맡겨야죠. 이걸 언제까지 단속을 할 겁니까? 말도 안 네. 근데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휴대폰이 헌법과 충돌한다는 얘기는 인권위가 한 얘기거든요. 인권위가 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휴대폰 사용 때문에 수업 분위기, 면학 분위기 흐트러지는 거. 이거 흐트러지는 경우가 교사들 있죠.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예전에도. 네. 근데 지금 이걸 못하게 하면 좀 현장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좀 간단한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휴대폰을 수업 중에 울리게 하면은 뭐 네. 그 교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동료 학생들의 교육권도 침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교칙을 만들어서 뭐 우리끼리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학 분위기는요. 거기 학교에 따라 아니, 휴대전화를 선생님도 갖고 있잖아요. 휴대전화를 선생님의 벨소리가 울려도 면학 분위기를 해쳐요. 사실 그럼 선생님도 휴대전화를 단속을 해야 됩니까? 이 수업 시간에? 그렇죠.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선생님들이 수업 문제입니다. 중에 전화를 받지는 않죠. 아니 벨소리가 잘못해서 울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으면 사실 학생들도 일부러 그거를 소리로 해놓겠습니까? 네, 아, 예. 여기서 그만하게. 타이밍 너무 좋았어요. 네, 스포츠. 음악 잘 트네요. 네. 뭐 반박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근데 좀 우울한 소식이 있나 봐요. 류현진 선수 3경기 연속 잘못 던졌습니까? 요즘 오늘도 안타까워요. 7실점. 예. 오늘도. 네. 저번에도 7실점 아니었어요? 지난 양키스전에 네. 7실점. 예. 계속 이제 2경기 연속 7실점을 하면 7점을 내주면서 지금 평균 자책점 다 깎아먹었어요 지금. 네. 지금 이제 완전 치솟아 올라온 상태인데. 자책점 1위도 이제 위협받게 됐죠. 네. 오늘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3회까지는 괜찮았어요. 네. 근데 4회 들어서부터 그 방송 해설을 했던 김선우 위원도 그런 얘기했는데 던지는 투구할 때 이제 팔의 각도가 자꾸 떨어졌어요 아래로. 이게 부상이 아니면 사실 체력적인 문제인데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류현진 선수는 본인은 몸 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체력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래요? 얘기하는데 네. 사실 지난 양키스전 끝나고 나서 미국 현지 언론들, LA 타임즈를 비롯한 현지 언론들이 류현진이 지금 올 시즌에 2014년 이후에 가장 많이 던지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류현진이 부인을 했는데 경기에서 몸으로 그걸 입증해야 되는데 오늘 거기 실패했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 뭐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간파를 당했다. 그러니까 구종이나 이런 거를 연구를 통해서 상대방이 간파를 했다라고 좀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그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네. 확실히 그 체력이 떨어진 것 때문인 것 같은데 네. 팔각도가 떨어지니까 결국 공을 그 제대로 채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에 이제 스핀 회전이 많아야 되는데 회전이 제대로 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회전이 걸리지 않는 공은 정말 메이저리그 타자들 입장에서 보면 치기 딱 좋은 공들이에요. 그렇죠. 속도가 본인은 급하는 게 근데 아니라. 컨디션 좋다고 본인은 얘기하고 있는데 약간 좀 근데 이제 행동으로 입증하지 못했죠. 그게 많이 아쉽죠. 그러니까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약간 좀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시는군요. 체력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저는 LA 타임즈가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이닝을 던져서 피곤하다라기보다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네. 날은 덥죠. 메이저리그가 이동 거리가 좀 깁니까? 그다음에 선수들 체력이 지금 후반기잖아요. 떨어질 때가 됐어요. 그렇죠. 서부랑 또 동부랑 날씨 네. 차이도 있고. 떨어질 예. 때가 됐어요, 사실. 시가 그렇다. 아니 그러면 네네. 저거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싸이 영상 어떻게 될까요? 이게 너무 안개 속으로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페이스로 가면 류현진 선수가 싸이 영상의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할 수 없고요. 오히려 이제는. 류현진이 지금 수상을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논란이 나올 수 있는 상황. 그래요? 그렇습니까? 지금 평균 자책점 하나가 이제 가장 큰 장점이자 무기였는데 네. 내세우는 이야기였는데 이게 지금 무너졌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한번 해보죠. 손흥민 선수. 손 선수가 초대 올해 아시아 선수로 뽑혔다고요? 이건 어떤 정글리그 상인가요? 얘기를 해요. 올해 아시아 선수요? 네. 올해 아시아 선수 좀 모르는데요. 올해 아시아 올해 선수. 아시아 선수가 기자들이 뽑은 아시아 기자들이 뽑은 선수인데. 네네. 근데 이제 그 실제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아 기자들이 봤을 때 뭐 원톱을 꼽으라 그러면 손흥민을 대부분 꽂아요. 꼽아요. 없죠. 예, 다른 선수 기억이 나는. 사실 사람이 왜 없습니다. 이렇게 됐냐면 예.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류현진도 있잖아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야구를 하는 나라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뭐 미국, 그런 게 한국, 있군요. 일본 뭐 이 정도죠. 예, 예. 네.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이게 초대 올해 아시아 선수라는 거는 뭐 처음이라는 처음 건가요? 생긴 거예요.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네. 발롱도르 관련해서 뭐 유로스포츠가 2019년 발롱도르 후보 21명을 선정을 해서 투표를 해봤는데 손흥민 선수가 21명 중에 10위나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1위가 이제 리버풀의 살라 선수, 2위가 메시, 3위가 호날두인데 네. 토트넘에서도 가장 높은 순위라고 합니다. 네. 발롱도르 후보에 든 것도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예. 아시아 선수로 처음이고. 그러니까 이게 예, 예. 유로스포츠가 자체 선정한 네, 거지만 자체 선정. 유로스포츠 네. 자체 선정이지만 이 안에 한국 선수가 들어가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다음 근데 달에 네. 출전이 뭐 예정돼 있습니까? 당장 이번 주 일요일 밤 12시 일요일 밤 10분부터 12시. 그 아스날과 경기를 해요. 네, 동런던
더비라고 하는데 빅게임이네요. 아스날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트넘 입장에서. 왜냐하면 네네. 토트넘과 아스날은 원수입니다. 그렇죠. 서로 정말 증오합니다. 증오한다는 게 뭐냐면 토트넘은요. 크리스마스 때 파란색 산타복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아스날이 아스날이 붉은색 빨간색이라서? 유니폼을 입기 때문에. 그렇죠. 아스날의 색깔을 입을 수 없다. 네. 그래서 그 정도예요?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요. 그리고 선수들에게 어떤 차를 사도 좋은데 빨간색 스포츠카나 빨간색 차량을 사게 되면 그 차 타고 훈련장으로 출퇴근하지 마라. 아, 그렇군요. 너무 아스날 심한 거 색깔을 아닙니까? 우리가 보여줘서 그리고 이게 북런던 더비가 열리면 네. 아스날과 토트넘 팬들이 물리적 충돌도 불사합니다. 맞아요. 저번 대회, 그러니까 저번 리그 때 손흥민 선수가 한번 네.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굉장히 좀 이거는 페널티킥 아니다라고 아스날 팬들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네. 비난과 야유를 엄청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그 일요일 경기 같은 경우 일요일 밤 우리 시각 일요일 밤 경기인데 일요일 밤 경기 같은 경우에서는 네. 런던 경찰도 긴장해요. 아, 그렇습니다. 그 정도예요. 어떤 폭력 사태가 일어났죠. 훌리건들도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경기 결과에 따라서 경기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골을 넣으면 토트넘의 영웅 되는 거예요. 또 스타 되는 거죠. 네. 예, 예. 토트넘의 영웅 될 수 알겠습니다.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네.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어요. 네. 네. 지금까지 황현희 씨, 이종훈 평론가 그리고 정산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